얘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강의를 해 주실 분은 라이프 사이언스 국제생명과학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강인호 회장님을 모셔서 오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강사님 나오실 적에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국제과학연구소 소장 강인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집이 미국 저지아주 아틀란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생명과학연구소 관계로 한국에 나온 지가 한 1년 6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제가 고향이 한국이고 또 태어난 곳이 한국이니까 한국을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세계로 들어가려고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한국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어느 거에? 부산에서요. 질문은 강의가 끝나가라 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세계 각국을 돌아다녀봤지만은 한국 사람처럼 이대하고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만 살면 그걸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로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대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이대한 국민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조그마한 반도라는 데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당군 할아버지가 한국을 개업하실 적에 그때 신한국이라 합니다. 황국이라는 황국 맞잖아요. 원래 한국인데 한국이 자꾸 지나오면서 발음이 돼서 황국이 된 것입니다. 나무목자에 한일자에 날일자에 한일자. 그것은 원래가 한국입니다. 황국이 아니고.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2만 년 전에 소련에 바이카로스라고 있어요.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바다만 이렇게 큽니다. 그 바이카로스 저산 밑에서 고조선을 이제 개업하시죠. 그때 보면 12지기 대군 모아가지고 국가를 이제 개업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12개 제국 중에서 보면 수민족과 우르족이 있어요. 지금까지 남아있고 건전하고 세계 역사의 무대에 남아있는 민족이 지금 수민족과 우르족입니다. 이제 수메르 문자에서 세계 문자가 나갑니다. 이제 수메르 문자에서 세계 역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메르 문자보다도 더 앞선 것은 한글입니다. 한글은 원래 우리가 잊어버렸던 글을 찾아가져옵니다. 찾아오는데 우리가 그 당시 신숙주라든가 성사문 같은 분들이 여진족 땅에 34푼을 가지고 한글을 찾아가져옵니다. 그래서 한글이 세계적으로 가장 파악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수민족과 우르족이 두 패로 갈려요. 한 패는 남아해가지고 저 중동 쪽으로 내려갑니다. 이라크에 가면은 우르의 갈대밭이라고 있어요. 우르 지역에다가 진을 치고 국가를 세웁니다. 지금도 가면 이라크에 가면은 이라크 바사라에서 모슬 쪽으로 가다 보면 누프라디스 강이 있습니다. 누프라디스 강가에 가면 우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현재도.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르 박물관을 지나서 가다 보면 누프라디스 강이 만나시고 누프라디스 강을 지나기 전에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티그리스 강과 누프라디스 강 중간에 보면은 삼각지대로 가면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살다가 이란에 가면 천남산이 있어요. 천남산을 넘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벌판으로 가가지고 진을 치고 이제 국가를 세웁니다. 그 나라 이름이 우르 제1왕국, 우르 제2왕국, 우르 제3왕국이 있었는데 우르 제3왕국이 최대 강대한 국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유럽까지 다 먹어버립니다. 유럽에 가면 불가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불가리아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가리아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불판, 대전, 한반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부여 사람들이 이제 유럽으로 진출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프랑스로 진출하는 사람들 프랑스 본토인하고 합쳐요. 그리고 다른 저쪽에 덴마크 쪽으로 이쪽 간 민족들은 다 그 나라 현지산 합칩니다. 그런데 불가리아는 안 합쳐요. 불가리아 끝까지 부여국의 자존심을 가지고 끝까지 부여라는 이름을 갖다가 고집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불가리아 하니까 불가리아가 딴 말이 아닌가 생각해서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리고 또 소련에 가면은 아리수강이라고 있습니다. 아리수강.
아리수강이라는 건 오리가 옛날 오리를 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리수강이라는 오리가 놀던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소련에 가면 또 이런 강이 있어요. 우수리 강이라고 우수리. 우리가 무를 사고 참외를 살 적에 옛날에 점으로 팔았어. 한 점, 두 점 이렇게 팔 적에 한 점 100개입니다. 100개 주고 나서 우수리 몇 개 내주세요. 우수리. 우수리가 한국말이에요. 우수리가 무슨 놈은 지금 소리 말인 게 아닌데 우수리가 한국말입니다. 그 지역 말이 한국말이 설정이니까 한국 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소련에 가면은 동방의 역사는 책자가 있습니다. 동방의 역사는 책자가 소련 박물관에 가면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한국 사람은 신장이 적은 사람이 1m 80 이상이었고 기만민족이었었고 그리고 전 시베리아 중국을 통치했던 민족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기술을 했어요. 우리나라 역사책은 6만 권을 애놈들이 다 태워내버려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역사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학점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일본사가 돼요. 애놈들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만드는 역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힘을 길러가지고 어디 돈이 많은 사람이 나오든 해가지고 역사를 살려야 돼요. 빨리 역사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의 역사는 잘못된 역사예요. 우리가 아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권자들이 그때 교육받은 이병도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우리가 한국에 오는 건 언제 오게 되는가 하면은 한나라 무대 때 우리가 싸워서 져요. 져가지고 우리가 귀족들은 한국으로 도망와요. 그래서 생긴 나라가 한국입니다. 보면은 중국 역사책이 이렇게 나와요. 중국인은 평민으로 되어 있고 한국인은 기독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중국 역사책에. 그리고 중국에 보면 중국 영화 중에서 한무대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나라 무제를 한무대자를 하는데 이제 중국말 항우다대를 합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자기들을 빛내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나와요. 나오는데 보면 우리 민족에게 중국 사람들이 70년 동안 공주를 바치고 70년 공주를 바치고 세금을 바쳤다라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역사를 찾아올라가 보니까 중국 사람도 5,000년 우리도 5,000년 얘기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역사를 찾아올라가 보니까 2,500년밖에 없는 거예요. 5,000년의 역사를 우리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피하긴 한데 역사를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중국 역사학자들이 저하고 한번 이야기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5,000년의 역사인데 2,500년밖에 없고 2,500년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그래 그 2,500년 이야기해주지. 당신들이 잃어버린 2,500년 이야기해주겠다. 당신들도 당군의 자산이고 우리도 당군의 자산이다. 그래서 당신들하고 우리하고는 2,500년 후에 헤어진다. 그때가 언젠가 한무대제 때 우리가 싸워서 한국으로 도망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형님이고 너는 동생이다. 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 그런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사람이 글을 쓰면서 자기 나라 글을 누가 만드는지 모릅니다. 중국 사람들 보고 중국 글을 누가 만들었어?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에이 덩신들아. 중국 글은 우리 고조선 때 당군 할아버지의 기록서, 역사 기록서 상인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실이니까 아 그런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글을 만드는 사람은 모르니까 실제로 중국 글 우리 글입니다. 중국 글 우리 글이고 우리 글을 이제 빌려주고 우리가 나라도 뺏기고 국민도 뺏기고 다 뺏기고 기종만국으로 도망오다 보니까 그것이 중국 글이 된 것입니다. 또 신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농이라는 분이 있는데 신농은 중국 사람이다라고 한국 사람이 많이 이야기해요. 신농은 한국 사람입니다. 신농이라는 분은 중국 사람인데 신농은 제가 생이 강합니다. 저의 조상입니다. 신농은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또 그리고 징기스칸은 그 사람은 몽골 사람 아니에요. 징기스칸은 고구려 사람입니다. 고구려의 알랑과라는 여인의 후손입니다. 징기스칸은 고구려가 마오나가 220년 후에 징기스칸이 태어나요. 그런데 몽골 사람은 우리 사람 오면은 무슨 얘기 하는가? 모국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우리는 몽골족이다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몽골족의 어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멍족입니다. 멍족의 고대한족입니다. 멍족의 고대한족인데
이 멍멍멍하다가 보니까 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근데 딱 몽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몽족의 고리안족입니다. 그래서 몽고리안, 몽족의 고리안족을 합치니까 몽고리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몽고가 큰 집이 아니고 우리가 큰 집이고 몽고는 우리의 그 후손들이다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을 바꾸세요. 몽고 사람 우리나라 와가지고 모국에 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몽고가 큰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한참 잘못됐으니까 연대를 봐도 몽고가 생긴 것은 고구려가 마오 나서 220 후에 생기고 고구려 난민의 아들이에요. 그 징기스칸은. 그 징기스칸이 아니고 원래 성길사입니다. 근데 왕년 뒤에 한자가 붙어요. 성길사한. 성길사한을 여진족으로 하니까 청지산이 됩니다. 이 청지산을 미국 사람들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길사. 한국의 성씨들도 대부분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많아요. 성씨들이. 알고 있더라고, 성씨들은. 그 징기스칸은 그 고구려의 후손입니다. 후손이고, 우리는 보면, 아까 제가 우르족과 수미리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계를 현재 지배하고 있는 그 시족들이 대부분 우르족과 그 수미족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르족인가? 내가 근거 하나 해드릴게요. 그 우리나라 얼찐문덕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살추대첩의 명장 얼찐문덕. 얼찐문덕이 우리나라 토속으로 하게 되면은 우루무치 똑띠기입니다. 우루무치 똑띠기. 우루무치 똑띠기를 한자로 옮겨서 가면은 얼찐문덕이 됩니다. 그 아시는 분도 계실 거 모르신 분도 계실 거니까 이제 그 제가 제 이야기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 수미족과 우르족이 두 패를 갈려요. 한 패는 옛날에 베링해협 동결되어 있었어요. 알래스카하고 그 소련 쪽 같이 연계되어 있었어요. 연계되어 있을 적에 베링해협 동결되어 있을 적에 일본은 그 베링해협을 넘어서 미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 정착하게 된 그 우르족은 이제 인디언이 되고 또 거기에서 남해가지고 남미로 내려간 우리 종족은 인도가 됩니다. 지금도 아마존강가에 가가지고 인도들한테 물어보면은 너네들이 무슨 족이냐? 우리 우르족이다 그래요. 우르족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 우리 쓰는 말이 많이 있어요. 메누리는 메누라라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옛날에 이 같은 게 많았죠. 스캔을 같이 스캔이라고 쓰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디언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우리가 같은 말이 있어요. 우리는 잘 가시오 발바이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인디언들 하는 말이 나 들어가기야 이러더라고요. 나 들어갈 거야 한국말 아니에요. 한국말이고 그리고 또 우리 또 재밌는 말 또 하나 있어요. 중도에 가면 알라신도 있잖아요. 알라신은 경상도 사람들은 애기를 알라랍니다. 애 보면 알라봐라 이러거든요. 알라.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 하느님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알라신은 우리나라에서 나간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명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것과 같이 맞물려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민족을 모르고 역사를 모르고 이러한 지구의 생태계를 모르게 되면 생명과학을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생명과학을 연구하면서 요정공학을 모르면 생명공학이 안 됩니다. 또한 절반이가 돼요. 반드시 요정공학을 알아야 생명공학을 연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많이 한 20년 동안 연구했는데 근데 서양인은 체지방이고 동양인은 내지방입니다. 동양인 중에서도 한국 사람은 내지방입니다. 이 내지방이 신압으로 혈관에 달라붙습니다. 혈관에 달라붙었다가 우리의 심장 힘이 엄청났습니다. 우리 심장이 뛰는 피를 밀적에 그때 들어보면은 총소리가 때 빵 이래요. 겉으로 안 들려서 그렇죠. 엄청나게 큽니다. 몇 가지 실험을 해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고막이 나갈 정도로 소리가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심장에서 확 밀면은 이 피가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신장으로 갑니다. 심장과 심장은 이게 너무 이름이 같아가지고 혼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을 콩팥이라 합니다. 그리고 콩팥에서 다 돌아가가지고 다 쓴 피로 걸려가지고 다시 심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심장을 보내면 다시 그냥 돌려서 또 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적에 심장에서 피를 콱 밀적에 그때
혈관에 붙었던 찌꺼기들이 뚝 떨려가 혈을 타고 돌아요. 혈을 타고 돌다가 큰 고리가 붙어버리면 바로 치매가 가고, 전고리가 붙으면 바로 중풍으로 가고. 왜 중풍으로 가는가? 적은 고리는 운동 충출을 담당할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 충출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큰 고리를 지시하면은 적은 고리에서 다시 운동 충출 지시하게 됩니다. 내가 손을 움직인다든가 말을 한다든가 이것은 적은 고리에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작을 멈추게 되죠. 말을 못하게 되고요. 그것을 중풍이라 합니다. 중풍이라 하고, 또 이 혈전이 또 이제 간에가 붙어버리면은 감정화가 됐다가 바로 간암이 되는 것입니다. 또 조금 이따가 제가 더 나가서 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리고 이것이 췌장에가 붙어버리면은 바로 당뇨로 가는 것입니다. 당뇨는 두 가지 원인이 됩니다. 하나는 인슐린을 만들어내도 몸을 잃지 못해 당뇨가 되고, 또 하나는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당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에가 붙어버리면은 이거는 심장염이 됐다가 다시 투석을 하게 됩니다. 심장 무슨 역할을 하는가? 우리 자동차 같은 건 오일 클리너 역할이에요. 우리가 다 쓴 피를 다시 걸러가지고 심장을 보낸단 말입니다. 그 시골에서 그 막걸리 같은 거 담아서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막걸리 담아놓으면 찌꺼기가 입에 걸려가지고 못 먹어요. 채로 걸려야죠. 채로 곱게 걸려가지고 우리가 한잔 탁 하면 탁 아주 맛이 있죠. 막걸리 걸르듯이 그렇게 피를 걸르는 것이 바로 심장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막혀버리면 피를 걸리지 못하기 때문에 빼가지고 다시 걸려서 이어주는 것은 투석이라 합니다. 이제 투석도 그래요. 이게 뭐 6개월 만에 한 번 하다가 3개월 만에 한 번 하다가 한 달 만에 한 번 하다가 일주일 만에 한 번 하다가 하루 만에 한 번 하다가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그 심장이 막히는 약이 없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뭐 고칠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참 힘들게 비밀이라고 앞에 써 있죠. 인간이 신비스러운 그러한 동물입니다. 동물 중에서 우리는 고등동물이죠. 의사가 이 심장에 대해서, 심장이 막힌 데 대해서 날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 자체에서는 이게 고쳐져요. 우리 몸 자체에서. 예. 그 이제 조금 있다가 그걸 이제 시간이 낫게 되면, 제가 한 시간이니까 낫게 되면 또 다시 이해가지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인간은 눈이 세 개입니다. 우리가 눈이 두 개인 것 같죠? 우리는 눈이 세 개입니다. 눈이 세 개인데 눈을 갖다가 세 개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송가채라고 부릅니다. 소나무 형자 가위가짜 몸체자, 송가채, 송가샘, 솔방울샘, 그리고 능한, 분리해서는 백호강명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송가채의 원리로 가지고 피라밋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2만 년 전에 바로 송가채 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피라밋을 송가채 원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파라오 정문에 보면은 송가채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왕이라든가 그리고 성직자들은 그 송가채에 대해 비밀을 알았는데 절대로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철저하게 비밀을 붙이고 본인들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송가채의 비밀이 1960년대부터 폭로되기 시작했습니다. 폭로되기 시작했는데 이 송가채라는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송가채를 알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가? 우리의 몸은, 인간의 육체는 하나의 그림자에 지나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바로 영혼입니다. 이 송가채 속에 영혼이 살고 있어요. 송가채 속에 영혼이 살고 있고, 그 송가채 속에는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꿈을 꾼다든가 모든 게 거기에서 기록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송가채는 컴퓨터에 얘기하면 하나의 하드웨어 같은 거예요. 예. 이 송가채 속에는 우리의 영혼이 살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여자들이 한 5남자하고 잠을 자가지고 애를 놓게 되면 어떤 애인지 모르는 거예요. 싸움이 붙게 돼요. 싸움이 붙게 되면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바로 성가체 속에서 유전인자를 뽑아가지고 누구의 아들인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성가체 속에는 나의 유전인자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몇백 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우리 조상의 유전인자가 말하고 성가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가체는 어느 부분에 있는가? 우리의 머리를 십자로 잘랐을 때 한 조각에 위치합니다. 가장 중요한 항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 거 보면 그 이마에 보면 점이 있어요. 무슨 뜻인가? 또 하나의 눈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안에 손가체가 있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쓰고 있는 모자가 보면 손가체예요. 솔방울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솔방울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면 교황청 정문에 가면 손가체 동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있다든가 예수님 동상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면은 바로 손가체 동상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교황이 들고 있는 지팡이가 손가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성직자들은 거기에 대한 비밀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손가체라는 것은 그렇게만 있는가 아니고 이 손가체 속에서는 멜라토닌이라는物質을 내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출해냅니다.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출해내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빛의 강도 룩스랍니다. 만 룩스가 되는 햇빛을 30분 이상 쬐어야 돼요. 그래야만 손가체에서 멜라토닌을 분출해내게 됩니다. 그럼 비밀이 뭔데요? 질문 받지 않겠습니다. 끝나고 얘기하세요. 이제, 이 손가체 속에서는 그 멜라토닌을 분출해내는데 그 멜라토닌 반드시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백가리 양산을 쓴다든가 밀짚 모자를 쓴다든가 햇빛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로로부터 노출되는 것입니다. 백로로 노출되는 것이고 이제 손가체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우리가 잠을 자는 원료가 멜라토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을 준비하는 원료도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되면 어떤 병에 걸리지 않아요. 또 멜라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절대로 잠을 잘 수 없어요. 잠을 못하는 사람에게 멜라토닌이 나오는 그러한 것을 유도하면 바로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자게 되고 이 손가체라는 건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파일로 정리된 게 있어요. 뭐게? 손가체에 대해서 원리에 쫙 정립된 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이제 빨리 이해가시는데 우리 몸에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가 있는데 암세포가 나타나게 되면은 바로 센서가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암세포가 나타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손가체에서 멜라토닌 분출해가지고 이 암세포를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암세포는 어디 쳐든 백마도 아니고 우리 몸속에서 생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포는 분열을 해요. 분열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죽어요.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아기를 낳아가지고 키워가지고 이제 부모는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세포도 분열을 하고 나서 죽습니다. 그래서 분열할 적에 에러가 나와버리면 이거는 암세포를 내버리는 거예요. 일반 세포 분열할 적에 2개로 분열할 적에 에러가 나와버리면 1개는 암세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되는 거예요. 암을 쳐들어오는 그 백마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세포 염색체가 있어요. 세포 염색체. 이제 그런 건 이제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알아들으시는 분 있고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또 요즘 한참 떠들어서 소마티드라는 걸 한참 떠들죠. 소마티드가 뭐 많이 들어가지고 이 소마티드는 간단히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세포를 만드는 바로 먹이가 바로 소마티드예요. 소마티드고 소마티드라는 이것은 죽지 않아요. 죽지 않고 며칠 내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 속에 천도인 불에 들어가 죽지 않아요. 소마티드가 없으면 우리는 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네. 방금 소마티드가 있어서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마티드 2가지가 있어요. 이제 우리 쌀 같은데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돌에도 들어있습니다. 식물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에 들어있는 소마티드를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은 화석에 한 5억만 년 정도 있게 된 화석에서 뽑은 거하고 해보면은
식물에서 나온 소마티드는 딱 우리가 알코올에 담가 보면은 알코올 백속에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리고 없어져 버려. 그런데 화석 속에서 나오는 소마티드는 죽지 않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죠. 예. 그리고 우리 세포는 보면은 텔로미어라는 게 있어요. 텔로미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DNA 염색체가 있습니다. DNA 염색체인데 DNA 염색체 꼬리가 있어요. 꼬리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텔로미어를 합니다. 텔로미어를 하는데 그 꼬리 부분이 길어요. 긴데 이게 긴 부분이 계속 짧아져서 다 떨어져서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옛날에 700년, 800년 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700년, 800년 살았는가? 바로 그 텔로미어, 그 염색체 꼬리를 갖다가 탈을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0년, 800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오래 살았지만 다른 사람은 빨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활발하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염색체 꼬리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꼬리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공 단계에 들어갔어요. 300까지 늘렸어요. 300까지 늘렸는데 우리 자동차 악셀러다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오 밟고 갔다가 나버리면 그냥 꺼지는 거예요. 차 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연구한 거예요. 연구해가지고 저는 어떻게 하는가? 과학자들은 밖에서 만들어가기 없습니다. 이걸 이제 세포를 밖에서 만들어졌는데 만들려면 들어가 죽어버려요. 이게 얼마 전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것은 그것을 연구한 것이 아니고 바로 텔로미어의 염색체 꼬리를 좀 더 빨리 닳지 않고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영양분을 제공하는 거예요. 먹어가지고. 바로 아까 내가 송가채 연구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연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 우리가 줄기세포 여러분이 많은 줄기세포에 대한 의문점이 많죠. 우리의 피부는 인간의 피부는 어떤 외부로부터 물질이 들어와도 방어를 합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피층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침투되어 들어갔고 어떻게 저쩌고 나노가 어쩌고 저쩌고 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피부 속에 뭐가 들어가면 썩어버리죠. 절대 우리 피부는 어떤 게 들어와도 이거 들어오지 못해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세포를 성공한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부로부터 줄기세포를 만들어 피부 속에 넣어버리면은 피부가 썩든가 그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세포는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기세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잘 귀를 안 기울이는 게 좋아요. 우리는 먹어서 줄기세포를 갖다가 생성해내야 되지. 줄기 생성하는 그런 물질을 먹어서 만들어내야 되지. 외부로부터 줄기세포를 넣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 박사도 그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어떤 과학자도 지금 줄기세포를 하지만은 줄기세포를 성공한 과학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송가채를 건강하게 해가지고 송가채에서 멜라토닌을 나를 투출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면역성이 없어지고 면역성이 좋아지고 다른 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약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암세포도 그래요. 암세포가 10cm 미만에 있을 적은 수술이 가능합니다. 물로 찢어내도 되고 또는 잘라내도 되고 가능해요. 그러나 몸 전체로 전이되었을 적에는 그건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몸 자체에서 치료가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약이나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자세히 이해하시게 되면은 병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돼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암이 또 무서운 병이고 암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제 이야기 들으면 암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암을 무서워할 이유도 없어요. 암이라는 게. 실제로 암보다 더 강한 게 인간이에요. 암에 대한 원리를 모르겠더니 인간이 다 하고 있는 것이지. 예. 우리가 시험지와 답안지를 같이 해주면 또 동시에 해주면 100점을 받습니다. 그는 답안지가 없습니다. 우리 시험지밖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이게 저기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암을 자세히 보면은 암은 무산소 세포입니다. 암은 무산소 세포고 그리고 암은 산소에 약해요. 산소를 많이 먹으면 암은 없어져요. 그 열에 약합니다. 40도 정도 온도가 몸 올라가버리면 암은 제 스스로 계멸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스테로이드 종류의 풀을 뜯어 먹어버리면 암은 계멸됩니다. 이제 암에 대해서 성질 잘 아셔야 돼요. 암이라는 것은 우리 항암제를 놓게 되면 일반 세포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일반 세포는 DNA와 RN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NA를 RNA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암제를 맞게 되면 암세포가 RNA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돌덩이를 변해버려. RNA를 둘러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군같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은 전이 되면 그거는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작년 조선일보 4월 9일자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 암협회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세계 어느 병원에서도 암 말기 환자를 한 사람도 나선 역사가 없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신문 직접 봤습니다.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암에 걸린 분이 있으시면 또 이제 유방암이주로 여자분은 잘 걸려요. 여자분들이 가장 약하게 노출되는 것이 유방암하고 자궁암이거든요. 근데 유방암도 우리가 그 보면은 그 뭐가 좋다고 그러면 캐리하고 나면 처음부터 그걸 찾아먹고 난리가 나버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양파가 좋다고 양파를 한참 먹더라고요. 근데 양파보다는 우리나라 대파가 훨씬 낫습니다. 우리나라 대파가 강합니다. 물론 양파도 좋아요. 그런데 양파보다는 몇 배 더 강한 것이 우리나라 대파입니다. 유방암에 걸린 분들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유방암 한 명한테다가 대파를 내면 그냥 웬만한 유방암 못 죽여버려요. 네, 대파. 큰 네. 파, 굵은 파. 간단한 거예요. 암이 걸리게 되면은, 보면은 지리산 꽃장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리 회장님 지리산 쪽 아니십니까? 고향 지리산인데. 지리산 꽃장 쪽으로 가가지고 그냥 막 이산저산 헤매고 풀을 뜯어먹다가 그 사형선고 받은 사람들이 살아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뜯어먹었는가? 뭘 가지고 더 살아나왔는가? 그 사람들이 뭘 뜯어먹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뜯어먹었다 하는 풀을 다 갖다가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그분들이 뜯어먹은 풀은 천연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풀들을 뜯어먹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암세포가 일반 세포로 숨어버리면은 화학 스테로이드를 열면은 그냥 암세포 잡지도 못하고 그냥 그 세포 속에 가을 기다리고 있다가 오줌통으로 나는 힘빨 다 나와버려. 그런데 천연 스테로이드는 바로 우리 세포 속으로 따라 들어가요. 따라 들어가서 이거 바로 그 암세포를 개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온 거예요. 그런데 친한 친척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암에게는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산속으로 들어가 헤매라고요. 헤매면은 자 산속에 공기가 좋죠. 산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암세포 꼼짝을 못합니다. 암세포는 무산소 세포니까 산소 없을 적에 일어나는 거니까 산소 풍부한 산소를 먹고 빨간 물을 마시면은 거기서 일단은 그 암세포가 몇 프로는 자빠져요. 자빠지고 또 그리고 살아남으려고 막 이산저산 헤맵니다. 헤매면서 막 약초 캐러 뛰다니다 보면은 근데 우리 회장님 잘 아실 거예요. 산꼭대기에 뛰다니다 보면 숨이 목까지 다 맞춰가지고 40도가 45도도 올라가요. 그 때문에. 그래서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그는 소멸되고 공기로 소멸되죠. 그리고 산소로 소멸되죠. 그리고 또 그 천연 스테로이드 약초로 소멸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암은 대지만 99%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또 암뿐만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인간이 목숨을 해내겠다고 그러면 못 해내겠거든요. 이거는 대충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이지. 대부분 성공자들 보세요. 성공자들 보면 그 사람들은 일반인을 합니다.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네. 목숨을 걸지 않으면 어떤 것도 되지 않아요. 대충 하려면 잠을 자는 게 나아요. 지금 잠을 자는 게 낫지. 어차피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이 해표도 나오려고 그러면 목숨 들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저 같은 사람 안 만나고 그렇죠. 저는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현재 사람들이 하지도 않는 얘기를 자꾸 했었고. 저는 이제 아틀란타 같이 있는데
콜럼버스가 최초로 미 대륙에 닻을 내려가지고 최초로 세운 도시가 사바나라는 도시를 세웁니다. 이 사바나는 조지아주에 속해 있습니다. 조지아주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힐튼 호텔의 본사가 막 사바나에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그 사바나에 노래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사바나를 떠날 때 그 노래 있어요. 그게 그 사바나 그 노래예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꼭 사바나를 드립니다. 영국의 자존심이거든요. 영국이 최초로 세운 도시니까.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아틀란타에서 이제 아틀란타에 가보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한국 많이 가시더라고요. 75번 고속도로를 타고 쭉 바로 내려가게 되면 그 마이애미가 나옵니다. 마이애미가 나오고 마이애미로 직접 내려가지 말고 한참 내려가다가 좌측으로 빠지면 사바나라는 도시가 나와요. 사바나 도시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미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식품 개발하는 데서 저는 나사 직원이 아니고 협력업체로서 나사 직원들이 과학자들이 해결 못하면 저한테 가지고 풀어주고 그런 사업을 했었어요. 하면서 이제 우주인 식품을 개발했었는데 해보니까 과학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과학이 한계가 있구나. 또 저보다 뭐 그 사람들이 머리가 더 좋고 똑똑하니까 따라가고 뛰기도 못 아끼고 그래서 저는 거꾸로 돌아온 거예요. 그 과학자도 같이 하지 않고 거꾸로 돌아와서 이제 75번 고속도로를 쭉 타고 내려가다가 마이애미로 가지 말고 좌측으로 쭉 빠지면 처음으로 산이 꼴짝입니다. 거기 가면 인디언촌이 있어요. 인디언촌으로 제가 이제 갔었어요. 이 인디언 한번 연구해보자. 우리가 잘 보는 영역이고 그래서 우리 집이 미국에서 아틀란타에서 이마트보다 더 큰 거래한 유통회사 합니다. 이제 우리가 파킹 라인이 300대 정도 앞에 차를 댈 수 있는데 이제 그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나요. 그 재고를 한쪽 실어가지고 인디언촌으로 보냈죠. 보내가지고 수정한테 나도 당신처럼 똑같은 노란 피부를 가진 사람이다. 근데 당신들한테 딴 뜻이 있어 온 게 아니고 당신들을 좀 연구하려고 왔다. 그 연구 뭐냐? 당신 뭘 먹고 사는지, 당신 병이나 뭘 치료하는지 그거를 좀 알려고 왔다. 그러면서 내가 연락을 하니까 이제 선물도 많이 보내고 또 그리고 나는 정치가 다니고 그냥 보통 노란 오리엔탈 동양 사람이니까 이제 들어오라고 통역가는 통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먹고 자면서 내가 몇 개월 있었어요. 인디언들하고 있으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미네랄이 영혼을 치료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이상한 사람들이 미신을 믿나 보다. 그리고 또 이거 아마 이 사람들이 미신을 믿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우리나라에 내가 할머니들이 물 떠놓고 빌고 삼신랑 할머니 찾고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들 그런 전통이 있는가? 그래서 그 미네랄을 어떻게 영혼을 살리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동굴로 가더라고요. 동굴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하얀 돌가루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돌가루 가지고 나와가지고 눈병이 나온 사람한테 물에다가 타가지고 막 눈을 씻고 제키더라고요. 눈을 씻고 제키니까 눈에 고름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눈에 고름이 줄줄 나오고 그걸 계속 막 따고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그걸 계속 눈을 씻더라고. 씻으니까 일주일 정도 되면 고름이 안 나와요. 일주일 정도 고름이 안 나오고 일주일 지나니까 눈이 자꾸 이제 맑아지더라고. 그래서 2주가 지나니까 눈에 바짝바짝 강체가 나요. 새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애들이 도대체 뭐야 이거. 그래서 가져와 내가 이제 분석실에 가서 분석을 해봤어. 보니까 이게 100% 미네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소리 헛소리 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더 아주 줄기차게 한 20년 동안 연구를 해왔어요. 연구를 해서 지금에서는 세계에서도 누구도 없는 아무나 하면 어떤 과학자 흉내 못 내고 그런 물질 제가 지금 개발해냈어요. 개발해내가지고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을 베이스 캠프로 삼아가지고 이제 세계로 진출하려고 그래서 한국에 이제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회장님하고는 은한 모임에서 은한 그라는 데서 만나가지고 알게 됐고 또 우리 또 지리산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지리산에 전기를 받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분들보다 머리가 총명하시고 손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성계도 보면은 그 지리산에서 천왕봉의 이성계 어머니가 그 기도를 해가지고 이성계를 낳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모상이 있습니다. 지리산 그 천왕봉에 가면은 그 성모상에 어디 못된 놈 밀어 던지가지고 굴러가가지고 벽계산을 절이 있어요. 절에서 그 성모상을 모셔놨더라고요. 저도 저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역사를 찾아서 한번 가봤어요. 아주 벽계산 아주 멋지더라고요. 절벽 같은데 보니까 절이 하나 있는데 물도 맑고 다음에 지리산에 가시면은 천안봉 넘어서 그 백제산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이성계 모친이 그 기도했던 그 성모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가장 인간의 요구하는 게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살아남아 역사를 이루니까 아무리 똑똑하다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요. 무병장수하고 좋은 친구가 있고 또 돈도 좀 많이 더 좋겠죠. 근데 돈은 많으면 조기적이 지나잖아요. 돈이 많았을 적에는. 돈이 없는 적에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이 많은 적에 돈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돈을 적당히 가지고 살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냥 즐겁게 살면 어떤 행복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척추를 잘라가지고, 한 중앙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손가체에서 멜라토닌을 이렇게 콕콕콕 붙여내면 양쪽으로 붙여내면은 이제 쭉 내려가면서 병을 죽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척추에 보면은 이렇게 신경이 내려가고 있어요. 척추를 다 쭉 힘이 내려가는데 보면 27번 척추 쪽에서는 내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로 올라가고 이 저 흡파 쪽으로 가는 그 신경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3번 척추 쪽에서는 하체 쪽에 담당한 이 전부 다 신경을 관장해요. 그리고 중간쯤에 또 하나 있는 거. 그것은 우리가 중간 이제 심장부 이런데 그건 관여한 신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에 구멍이 있어요. 들어가는 거. 척추에서 열이 나오고 머리 올라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이 막히게 되면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멍이 막히면 모든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가 막느냐? 주로 칼슘 찌꺼기들이 막아요. 이 칼슘 찌꺼기들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칼슘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그거에 있는 거예요. 유제품이라든가 칼슘을 먹게 되면은,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우리가 뼈 속에 있는 골수를 녹여요. 뼈 속을 녹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빨아내거든요. 배출해야 되니까. 근데 배출하지 못하고 이것이 다시 뼈로 돌리지 못하고 이것이 결국 구멍을 막게 되면은 그런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본적으로 아시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그 구멍이 막혀버리면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약도가 있어요. 약도를 보면은 27번 척추에서 들어가고, 중간쯤에 들어가고, 3번 척추에서 들어가는 그 신경이.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그쪽에만 혈을 푸는 사람이 있어요. 혈을 푸는 사람은 지구상에 몇 사람밖에 안 돼요. 혈을 푸는 사람 많이 보면 거기를 만들거든요. 거기 만져가지고 거기를 혈을 지나가게 만들거든요, 보면. 예.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만 막히지 않게 하게 되면은 어떤 병도 있을 수가 없고, 피가 맑게 되면은 인간은 어떤 병도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그 피에 콜레스테롤을 나쁜 걸 빼내야만 건강해지고 혈이 막히지 않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텔로메어라는 거 우리가 DNA 염색체가 있습니다. DNA 염색체 꼬리가 긴 걸 빨리 달아먹지 않게 하면 우리가 수명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빨리 달아먹어버리면 우리는 빨리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빨리 달아먹지 않는 걸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오래 살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인간의 병은 스트레스입니다. 하여튼 좀 기분 나쁘더라 조금 좀 참고 한 번 더 돌아보면은 우리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약은 최고로 좋은 약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하면 누구나도 젊어지고 병이 없습니다. 아빠는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사랑은 버티기 잡니다. 그 사람 만나러 가려면 좀 이쁘게 다듬어야지요. 씻겨야지요. 좀 화내야지. 그냥 젊어지고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인 없는 분들은 애인을 만드시고, 신랑 있는 양반들 신랑을 만들고, 마늘 없는 양반 마늘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노처녀가 보면은 빨리 늙어요.
그 노천내가 안 늙을 것 같지만은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빨리 늙습니다. 둘이 사는 사람들이 훨씬 안 늙어요, 보면.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있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적에 별개로 다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리고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바보 같아요. 내가 아주 바보 같은 사람. 전 사람도 세상 살아갈까. 그런데 보면 어떤 부분에 나만 낫단 말이에요. 제가 없는 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바보도 없고 똑똑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바보는 바보대로 장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뭔가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인간 무시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은 반드시 나보다 똑똑한 동물에 좋을 것이다. 아니,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상대가 한 번에 양보하고, 내가 양보할 적에 믿음이 있고,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양보하지 않을 때 그가 나를 사랑했습니까? 그것도 내가 한테 치면 그것도 나를 치죠. 근데 날 한테 썼을 적에 내가 웃으면은 그 사람은 그냥 머리가 죽어버려요. 저 사람 내가 치는데 왜 웃는가 그래요. 이미 자기가 졌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걸 또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이 각박한 세상에 이러한 모임을 가지고 획배를 가지고 운영하신다는 자체가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 나갈 또한 주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정말로 선량하신 분들이고 다 제가 보다 현명한 분들 같습니다. 우리가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역사를 만들고 행복을 만들고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한국은 세계를 지배했던 민족입니다. 조그마한 한반도에서 우리는 실험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큰 세계를 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동네,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지구촌 시대예요. 우리 서울에서 끝까지가 1시간 걸립니다. 서울 끝까지. 일본 동해까지 1시간 걸립니다. 중국 포도 1시간 걸립니다. 요즘은 지구촌 시대예요. 우리 동네도 그 동네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 좋은 그 폭으로 가지고, 그리고 좋은 땅에서 좋은 힘을 가지고 우리 세계를 지배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또 여러분이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어 결설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원어 결설을 진출해가지고 한참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번역되고 많이 했었는데, 원어 결설을 보면은, 원어 대사는 원래 원칙이 아닙니다. 설씨입니다. 설씨. 원어는 원칙이 아니고 설씨더라고요. 설총이 원어의 아들이니까요. 원어 대사가 1500년전에 예언을 해놨더라고요. 네. 1500년 예언할 적에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이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건 하나, 내가 어설은 중에 하나 있어요. 저쪽에 중국에 소련 쪽이 뚝 떨어져가지고 한국으로부터가 섬유된다는 거예요. 섬유돼가지고 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 이제 그런 것이 났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지구는 지반대가 있습니다. 지반대 몇 조로 있습니다. 우리가 유라시아판, 북미판, 아시아판 몇 조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일본이 아시아판하고 그 북미판 중간 선상에 있습니다. 일본은 땅으로 꺼져 내려가든지 바다로 들어가든지 열 도망가버리든지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지개벽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지구는 몇천 년 만에 한번 뒤집니다. 이 지반대가 이렇게 엉켜요. 아래 거는 울러내려가고 위에 거는 아래로 내려오고 이렇게 됩니다. 바다는 육지가 되고 육지는 바다가 돼요. 계속 그렇게 되어 왔어요. 이거는 인간이 너무 못된 점을 해도 그렇게 하고 너무 지구가 너무 인간이 많아도 그렇게 하고 이제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착한 일만 한 사람만 남아 산다고 이제 원어 결실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원어 결실 안 믿더라도 착하게 살아갈 필요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지방대가 엉클어지고 디비전을 갖다가 봤어요. 확실히 확인했어요. 제가 이제 쿠웨이트에서 내려가지고 쿠웨이트에서 택시를 타고 이제 그 이라크 국경을 넘어가지고 바사라에 여장을 풀고 이제 바사라에서 쉬어가지고 하룻밤 자고 이제 바사라에서 다시 모슬이라는 도시로 가요. 모슬 도시 중간에 가다가 우르방부간에 이제 우리 조상들이 살던 곳이니까 우르방부간에 이제 들렸다가 이제 다시 모슬을 지나가지고 이제 에덴 동산 뉴프라디스강과 티그리스강 합류되는 삼각지점에 가서 에덴 동산 들렸다가
에덴동산에 갔더니까 B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브라함이 BC 300년 전에 여기에서 기도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담나무가 있는 아담나무는 그 알루미늄 관 속에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지나가지고 또 뉴프라이트 강을 쭉 지나가니까 바빌로니아 성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바빌로니아 성은 근래 사건이거든요. 바빌로니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바빌로니아에 입성해가지고 바빌로니아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지구의 집안이 엉클어진 거예요. 엉클어져가지고 바빌로니아가 바다로 변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바빌로니아가 그 바다 속에 들어있다가 다시 육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빌로니아가 그 땅속에 묻혀있습니다. 이라크 정부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3분의 1밖에 못 캐냈어요. 돈이 없잖아. 돈이 들어갑니다. 3분의 1밖에 캐놨는데 보니까 그때 약국도 있었고, 근데 그때 이미 아스팔트가 있었더라고요. 전 놀랐습니다. 우리는 아스팔트 깐 적은 안 됐는데 우리나라에 그 시절에 아스팔트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따져서 했지만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그때는 그 미개인들이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에 있었고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에도 찬란한 문화가 있는 그런 그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2만 년 전에 우리 조상은 상수도, 하수도를 가지고 살았어요. 예. 우리나라는 지금 하수도, 상수도는 몇 년 안 돼요. 몇 년 안 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미 몇만 년 전에 상수도, 하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2개 지국을 가지고 국가를 당군 할아버지가 국가를 만들 적에 보면은 검은 인종, 흰색 인종, 노란색 인종, 빨간 인종이 있습니다. 빨간 인종. 우리는 황색 인종이고. 그런데 우리가 몽골이안이라는 말을 쓴 것은 마르코 폴로가 동양견문을 저쪽에 최초로 지구상에 몽골이안이라는 그 단어를 쓰게 됩니다. 쓰게 되는데 몽골 사람을 몽골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마르코 폴로가 그 쓸 적에는 이제 마르코 폴로가 이제 볼모로 그 간첩으로 잡혀가지고 잡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서 그 사람이 동양견문으로 썼잖아요. 동양견문으로 쓸 적에 황인종 우리하고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전부 다 통틀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몽골이안이라고 한 거예요. 몽골 사람 몽골이안 한 게 아니고 몽고의 징기스칸은 국가를 세워가지고 몽골 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몽고의 징기스칸은 국가를 세워가지고 대한제국이랍니다. 대한국이라 합니다. 대한국이라 했다가 징기스칸이 국가 형태를 갖춰가지고 세계를 제패한 다음에 그 사람이 원제국이라 합니다. 원제국을 했다가 이제 동생하고 형하고 싸워요. 동생하고 생하고 동생은 몽골을 본토로 세계를 지배하자. 형은 북경을 수도로 삼아서 세계를 지배하자. 두 형제가 3년 싸워요. 3년 전에 형이 이기고 동생이 져요. 그래가지고 북경으로 수도를 옮겨가지고 원제국이라 국호를 정해가지고 이제 그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세계를 제패하고 나서 이제 국가가 망하면서 이제 도망가가지고 몽고 쪽으로 도망가가지고 이제 몽고라는 이름을 국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 사람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면은 누르하치한, 성길사한, 또 한족. 우리나라에는 한자가 붙은 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크크제한. 바크크제한만 한자가 붙지 우리나라 왕은 아무도 한자가 붙은 왕이 없습니다. 이 한자는 무슨 뜻인가? 한국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자가 붙은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한자나, 지금 한국이라는 한자나, 지금 한족이라는 한자나, 한승이라는 한자나, 모든 한자가 변한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원래는 나무목자의 한일자의 날일자의 한일자선, 그게 한자입니다. 그 한자가, 한자가 한강대로 오다 보니까 발음 변해가지고 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고점에 대해서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제가 대변인 하나 말씀, 이씨성을 가진 분이 계실 겁니다. 이씨는 원래 이씨가 아닙니다. 이씨는 원래 첫밭입니다. 발이 한층이나 되는. 이씨의 고향은 하북성입니다. 하북성 탕산인데 거기가 우리나라의 바로 한양입니다. 거기가 평양입니다.
땅산이라는 땅자가 중국 글자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땅자가 있는데 땅자를 당자로 중국의 당자로 그걸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당산이 된 것입니다. 당산은 중국 발음으로는 여진족으로 탕산이에요. 탕산. 탕산은 땅산입니다. 땅산은 무슨 뜻인가? 머리에 돌고 있지 않은 산, 평지산, 평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평양은 북한의 평양이 아니고 원평양은 하북성, 중국의 하북성 탕산에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평양입니다. 그리고 그 탕산 주위에 가면은 산해관이 있어요. 이제 중국말 산하관이 하는데 산해관이라는 것은 최초로 거기서 그 진시황이 그 성을 쌓은 곳이에요. 그래서 산해관이 그 만리장성 1관문이거든. 그래서 산해관의 관문을 잘라가지고 위쪽을 갖다가 위쪽은 그 너능성이고 산해관을 잘라가지고 앞쪽은 이제 우리나라도 사대문 아니에요. 사대문 앞쪽을 갖다가 하북성이라고 합니다. 하북성 그 탕산이라는 곳이 우리 그 옛날 평양인데 거기 왕무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왕무덤이 많이 나오는데 중국에서 왕무덤을 갖다가 자기 나라 왕들인 줄 막 파가지고 보니까 고구려 왕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가 창피해가지고 그냥 그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사 밝히지 않고 그러니까 공주무덤하고 뭐 왕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탕산에 가면은 세계 아주 최고 큰 지진이 났던 곳이기도 하고 거기가 뭐 창리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 창리도 글자로 풀어보면은 그거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어울리는 뜻입니다. 이런 뜻인데 그 척발시의 며느리가 산에 나무를 뜯으러 갔다가 산기가 있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나무 밑에 아들 놓게 됩니다. 그 하필인 거나 오얏나무예요. 그래서 오얏나무 밑에 아들 낳았다. 나무 목재 아들 낳자. 그래서 오얏이 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설을 가진 분들은 성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셰민이 씨나 한국이 씨나 같은 집안이에요. 이셰민이가 고구리를 치러 탕산을 지나가다가 척발지 산소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가 조사의 산소라고 제사를 지냈다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한국의 씨나 중국의 씨나 같은 이씨예요. 또 뭐 이셰민이는 또 영재순문의 제자니까 또 그리고 왕씨도 보면 재밌습니다. 이제 거들려주 유씨 있습니까? 유씨가 원래 왕씨관에서 유씨가 되는 거예요. 거들려주 유씨도 근데 왕씨는 원래 왕씨가 아닙니다. 일토산씨입니다. 왕씨나 이씨나 고향이 같습니다. 왕씨의 고향으로 탕산입니다. 일토산씨인데 이거 뭐 한일자에 매산자에 흑토자를 쓰려보니까 일토산을 쓰려보니까 너무 길어요. 이름이 성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에이 안돼 이거 같은 줄이자. 그래서 한일자 흑토자를 붙여가지고 왕씨가 된 거예요. 원래 왕씨도 일토산씨입니다. 우리가 성씨도 경험 참 재밌어요. 그런데 역사에 보면은 고구려가 두 개의 수도를 갖게 됩니다. 전시 때는 국내성을 쓰게 됩니다. 국내성 어딘가? 지금의 통화 지방지역이에요. 지방지역인데 그러니까 오누이 산성이라고 있습니다. 통화 쪽에 가면 오누이 산성이 있는데 오누이 산성은 무슨 뜻인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섯 여자의 그 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오누이 산성에 가게 되면은 서울 운동장 50배만큼 넓어요. 넓은데 딱같이 절벽이에요. 절대 올라갈 수 없어요. 그 성은. 딱 말 한마디만 지나갈 수 있어요. 거기에서 고수몽이가 군사를 키웁니다. 군사를 키워가지고 이제 위에 그 지방 쪽으로 옮겨. 그래가지고 국가 형태를 갖추는데 그때 국가를 처음에 만들 적에 불이라고 이름을 해요. 불이라고 했다가 요즘 우리나라 불이 있잖아요. 요즘 불이. 그래도 거기에서 온 이름이라고 그래요. 불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가 그 다음에 그 정식 국가 형태를 갖춰가지고 고구려라고 이름을 국가를 바꿉니다. 바꿔가지고 평화 때는 지금의 심양 아니면 부여 땅 수도로 옮기고 전시 때는 바로 지금 지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방 요새입니다. 당나라가 한 번도 쳐들어와가지고 이겨본 적이 없어요. 고구려한테. 왜냐? 사석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은 유격전에 작살나는 유격전에 아무리 쳐들어가 산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죽으니까 치다가 그냥 10만 대를 끌고 가다가 결국 겨울이 오니까 다 얼어 죽어버려. 만져보면 엄청 죽어요.
안 살아본 사람 모를 거예요. 우리 만주벌판에 많이 살아봤어요. 만주벌판, 또 원래 만주리라고 있어요. 만주리는 이제 소리나고 북경인데, 제가 북경에서 국제열차를 타고 이제 이제 쭉 가다 보면 심양을 지나서 하얼빈을 지나서 이제 만주를 지나서 만주를 무슨 소련입니다. 소련에서 제가 모스크바까지 가는데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그 행단경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뭐 소리나 같은 데를 시골에서 맛있는 거 만들어 오려면 인심이 좋아요. 잘 줘요. 뭐 인사만 잘하면은. 같이 맥주 한잔 또 한 명 가지고 그러다 보면 모스크바까지 들어가는데 아주 재밌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타국이 나라고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고향 땅을 찾아왔다. 고향 땅을. 여기는 할아버지가 말고 따지던 곳이야.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제 할아버지가 치우천왕이라고 천국을 세운 분이거든요. 우리가 보면 국가를 보면은 고조선 때 보면 말입니다. 신한국, 그다음 신지국, 이제 신한국이면 신지국이 됩니다. 신지국이 망해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천국이 돼요. 천국이 망해가지고 주진국이 돼요. 주진국이 망해가지고 부유국이 돼요. 부유국은 대부여, 북부여, 뭐 졸본부여, 동부여 몇 개 부유가 있습니다. 부유가 있는데 우리 보면 대부의 수도는 한강 아니 중국의 황하이남에 가면 구물이라는 집이 있어요. 9줄기가 황하가 갈리는 곳. 구물 쪽에 우리의 대부의 수도가 있었어요. 북부의 수도 중에 심양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전국을 세우거든요. 전국을 세워가지고 이제 중국에 가면 치우시가 있어요. 치우시도 우리 가서 친행제고 묘족이 우리 친행제예요. 친행제고 우리 강가, 성강자, 대비강자, 진주강가도 같은 달 집안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주 신농시 때 우리 성갖게 돼요. 이 지구상에서 최초 성갖게 됩니다. 강가가. 그래서 성신교문이라고 제일 먼저 올라갑니다. 기억 있는 건 뒤것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성신교문에 우리 강가가 지구상 최초로 성갖기 때문에 제일 위쪽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청구국은 보면은 산동성가, 산서성을 갖다가 정벌해가지고 천국을 세우거든요. 이제 치우천왕께서 천국을 세워놓으면 이 정치를 신동씨가 하거든요. 신동씨가 해서 이제 중국을 습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천국이 무너지고 다음에는 부유국이 생기고 이제 부유국이 무너져가지고 이제 고구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좀 더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좋은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가 제일